자, 이제 챕터 2로 와서 데이터 모델이죠. 데이터 모델링이 아니고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예요. 데이터 모델은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 있죠. 근데 이 연산만 빼면 어차피 이건 스키마예요, 그죠? 데이터 구조, 제약 조건. 이게 스키마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스키마라는 것이 뭐 구조가 있으면 아까 노적 구조에서 노적 구조. 노적 구조 하면 세 개 떠올라야 되죠? 뭐 그래프냐, 틀이냐, 테이블이냐. 그럼 구조가 결정나면 거기에 맞는 연산이 달라져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행연산이 열연산 볼 거거든요. 행연산, 열연산. 그런 건 다 관계 대비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제약 조건도 뭐 참주 무결성이든 개체 무결성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관계 대비만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키마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다. 그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는 데이터 구조 하면은 뭐 항상 떠올라야 돼. 노적 구조라고 떠올라야 돼. 그래서 뭐 네트워크 구조냐, 계층 구조냐, 아니면은 관계 구조냐, 네트워크 구조는 그래프고, 계층 구조는 트리고, 얘는 테이블이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 DB를 거의 다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챕터 2까지만 뭐 계층 DB가 어떻고, 네트워크 DB가 어떻고 이런 거 다루지만, 챕터 3 넘어가면은 관계 DB에 대해서 끝까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다 관계 DB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건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에는 행이 있겠고, 열이 있겠죠. 열. 행과 열이 있겠죠. 그럼 뭐 이런 애들이 계층 트리에 우리 자료구조에서 트리가 무슨 뭐 행과 열이 있나요? 뭐 그래프 그런 게 있나? 그래프에? 그래서 뭐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깊이 우선 탐색이니 너비 우선 탐색이니 뭐 이런 거 다루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무슨 여기에 뭐 로우 칼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로우 칼럼이 있고 그다음에 제약 조건에 보면 뭐 개체 무결성이니 참주 무결성이 나와요. 뒤에 가면 이런 것은 다 관계 DB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관계 DB에만. 그래서 뒤에 어차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관을 지어 항상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어차피 데이터 모델 스키마와 관계 있구나. 근데 연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연산에 관련된 것이 더 추가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적 모델링이고 여기가 보통 데이터 모델링 하면은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논리적은 빼고 쓴다고 보통 책에서 보면. 근데 알고 보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이게. 그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인 경우는 꼭 써줘야 되거든요. 개념적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 얘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료구조와는 자료구조죠, 우리가. 세 번째 파트 과목이 자료구조죠. 그 부분이에요, 이게. 데이터 구조는 이 부분이 물리적 구조죠, 물리적 구조. 아까 물리적 구조 세 개 뭐 떠올랐었어요? 순차, 직접, 인덱스 이 세 개 있었죠? 이런 거 다루는 거라고. 자료구조에서. 그래서 자료구조에서 다루는 것은 뭐 직접에 아까 뭐 쓴다고요? 해신기법 배웠죠, 해신기법.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죠? 뭐 순차 파일도 있는데 뭐 안 다뤄요. 직접 파일에 해신기법 쓰고 인덱스 파일에 아까 I3이니 뭐 V3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다루는 거죠. I3, V3 이런 걸 다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I3이나 특히 V3은 B 플러스 T를 써요. B 플러스 T. 자료구조 시간에 우리가 B 플러스 T 다루는 이유가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쭉 연결해 놓으면은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공부가 재밌는데 이게 조각조각을 암기하려고 들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들을 또 통해서 전체를 개념화, 계층화를 하시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이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림이 없는데 이론서의 그림이에요.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니까 컴퓨터의 세계죠. 저장 데이터베이스 이게 물리적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아까 알겠지만 그 세 개 중 하나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불일치하겠죠. 불일치. 이 과정을 통해서 일체를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를 바꿔야만이, 집어내야만이 여러분들이 뭐 작업을 했었을 때 현실 세계에서 작업하는 거와 똑같이 컴퓨터 세계에서 작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믿는 거지. 현실 세계 다르고 컴퓨터 세계 다르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하는 대로 족족 다 거짓말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데이터 모델링인데, 개념적 모델링 하면은 현실 세계를 꼭 떠올려야 돼요. 추상화하는 거, 추상화. 추상화가 뭐랬었어요? 추상화란 말이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네, 중요한 것만 표현한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작년에 이거. 중요한 것만. 이 중요한 것만 표현하는 게 추상화예요. 이 중요한 것만. 추상화. 그때 뭘 쓰죠, 우리가? ERD를 쓰죠, ERD.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아, 현실세 추상화, 개념화 하는구나. 그 중요한 것만 표현하는 거구나, 중요한 것만. 네? 현실세계 중요한 것만. 그리고 개념적으로 바꿨어요? 그 ER 모델을 써서 바꿨죠. 그 ER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화 했으면 이것을 데이터 모델링인데, 아까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은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여기를 다루는 거죠. 네. 그럼 현실세계 개념화 이해시키는 거, 이해. 현실세계 이해시켰어.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 ER 모델이 있는데, 여기 있다. ER 모델이 있는데 학교라는 개념을 몰라. 대학이라는 개념이 없어. 저기 뭐 아프리카 오지 가면은 뭐 대학이 어디 있겠어. 학교도 없어가지고 막 학교 줘주고 막 그 병원도 줘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추장이 있을 거 아니야, 추장. 그죠? 그 추장한테 허락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땅도 얻어야 되고, 이 인부도 얻어야 어떻게든 뭐 집을 짓든 병을 짓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추장을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현실세계를 개념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교수가 이런 일을 하고, 학생은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려면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고, 관계가 이렇게 있다. 그 추장이 그나마 똑똑하면 어때요? 그래, 난 땅 제공할 테니까 너네들이 와서 교육시켜라.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득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인간의 이해를 도운 거죠. 인간의 이해를 도와서 개념적 구조 바꾼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부분은 일반 유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사용자가. 논리적 구조 바꾼다는 얘기는 아까도 했지만 세 개 바꾸는 거라고. 네트워크 DB 먼저 나오죠. 계층 DB, 그 다음에 관계 DB. 이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거의 이제 90% 이상 60나라 있었죠. 예, 이거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현실 세계는 실적으로 컴퓨터 세계, 모의적 구조와 매칭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이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데이터 모델링.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이거 봐, 이렇게 여러분들도 봐봐. 이렇게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보면은 대충 이해 가는데 이렇게 텍스트만 가지고는 잘 이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다이어그램을 쓰는 거예요. 다이어그램. 여기서는 ERD라는 다이어그램. 여기서는 아까 다이어그램 뭐예요? 네트워크 구조는 그래프라는 구조를 쓰고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계층 구조는 트리라는 다이어그램을 쓰고, 그 다음에는 뭐 관계 대비는 테이블을 쓰고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논리적 구조 하면은 이 세 개가 떠올라야 된다. 데이터 구조가 아니면 자료 구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인데 다음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다음에 자료 구조잖아요. 자료 구조가 거의 다른 거잖아. 네.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장치. 아까 순차 파일이냐, 직접이냐, 인덱스냐. 이런 물적 구조. 로 변환하는 거죠.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 정의는 뭐 한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이 뒤에서 ERD가 왜 필요하고, 뒤에 뭐 자료 구조 시간에 틀이라든가 그래프가 왜 필요하고,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다음에는 그 12번에 와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있어요, 설계. 설계 단계는 시험에서 이게 두세 번 나왔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소공을 공부하다 보면 분석이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석. 설계 부분이 이제 이 부분 다른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래서 똑같아. 뭐 개념, 논리, 물리. 좀 아까 이거 본 거나 뭐 별 차이 없죠? 개념, 논리, 물리. 그렇죠? 응. 개념, 논리, 물리라고. 그래서 이제 개념적 설계는 대부분 독립적이죠. 독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관인 게 무관.
관계없다, 무관하다 이런 뜻이죠. DBMS는 여기는 필요하죠. 그 목표 DBMS는 이것도 세 개 떠올라야 된다 했었어요. 네트워크 DB 하면은 그래프, 그 다음에 계층 DB면은 이게 트리, 그 다음에 관계 DB면은 얘가 테이블. 이랬었죠?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 DBMS 맞추는 거 아닙니까? 개념 설계는 현실 세계를 추상화했단 말이야. 얘가 개념적 설계라는 얘기는 앞에 그림에서 현실 세계의 추상화잖아, 추상화. 뭘 통해서? ERD를 통해서.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 세계를 개념화했다. 이해를 시키려고. 누구를? 유저를. 유저를 이해시키려는 거죠. 그럼 감 잡았겠죠. 감 잡았으니까 이제는 개념이니까 개념적 스키마 모델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 설계라고 그래요. 얘를. 그 다음에 트랜지션 모델링 하는데 처리 중심이라는 거죠. 이 트랜지션이란 말이 원래 처리잖아, 처리. 처리, 변환. 이런 뜻이에요. 트랜지션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처리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와서 좀 어려운 거긴 했었는데, 트랜지션 모델링이 처리 중심, 처리. 트랜지션이란 말이 처리, 변화 이런 뜻이고, 그럼 당연히 뭐 개념 스키마는 개념, 데이터, 정적인 의미죠. 뭔가 처리, 변화하면 동적인 의미인데, 여기 데이터, 개념 이런 거 뭔가 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데이터, 단어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뭐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못 해도 돼. 또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찍어야지 하고 좀 말이 되는 거예요. 트랜지션 모델링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리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트랜지션이란 말이 처리, 우리말로 변환 이런 뜻이니까 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개념적 스키마 모델링은 뭐 데이터 중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기억나면 좋은 거고 안 나면 말고 이렇게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가끔 나오는 거를 이렇게 막 우리가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할 필요는 없죠. 일단 논리 설계해 보면은 목표 DBMS 밖에 목표 DBMS가 종속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조가 도전하는 거예요. 구조. 이게 지금 이게 논리적 구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구조라고 하면은 이 세 개를 떠올려야 되는 건데 이 결정 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얘만이 어때요? 행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열연산이 있고 이런 게 따라 있잖아. 개념 스키마 개체 무결성이 있고 여기에 그다음 참조 무결성이 있고 이런 건 그런 거 없어요. 얘는 그런 거. 그러면은 개념 설계 넘어오면은 논리적 설계 넘으면은 논리적 구조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의 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연산, 열연산이 있고 그다음에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이런 제약 조건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목표 DBMS에 종속적인 거죠. 이거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맞추지 않으면은 뭐 행연산, 열연산을 관계 대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니까. 테이블, 표가 테이블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논리적이니까 논리적 스키마야. 어렵잖아요. 개념 스키마 논리하고. 이게 헷갈린다고. 얘는 트랜잭션 하나고 얘는 트랜잭션과 트랜잭션들 간의 이런 뜻이죠. 트랜지션과 트랜지션들 간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얘는 하나죠? 트랜지션 하나. 그 다음에 트랜지션들 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하나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관계. 트랜지션과 트랜지션. 자, 또 하겠지만 우리가 운영체제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뭘 관리해요? 프로세스. DBMS는 메모리 관리. 뭐라 했었어요, 이거? 트랜잭션.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왜요? 이 프로세스랑 같은 거네. 어차피 여러분 1번 그림 보면 어때요? 운영체제는 디스크 파일을 메모리 프로세스 형태 바꿔주죠. 그래야만 CPU장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DBMS는 메모리 올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트랜지션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DBMS 입장에서 본 메모리 지금 현재 활동 개체가 트랜지션, 얘는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이거는 하나, 그들 간에, 트랜스젠더 간의 인터페이스, 다음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암기를 하시라고. 그냥 암기해서는 뭐, 공부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못 겨울 거는 차라리 암기하는 게 나아요. 머리만 아파요.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도 뭐 이해 안 가고 뭐 암기하려고 들잖아요. 아예 그냥, 이거 안 나오겠지 생각하고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 어차피 못 맞춰, 그거. 예? 공부하는 방법에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암기할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예,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거는, 예, 이거 나오면 이거 찍어야지. 이것도 찍는 거야, 지금 보면. 예, 텐션 모델링, 텐션 인터페이스, 이거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를 먼저 하고, 그들 간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이걸 나중에 하겠구나. 이렇게 암기하게 되는 거고, 이미지로 암기를 하려 했죠.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전체 통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설계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순차 파일, 예? 그 다음에 뭐, 직접 파일, 인덱스 파일, 이랬었죠. 예, 근데 이거 자료 구조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료 구조에서. 예, 구현은 얘는 코딩을 해요, 코딩. 나중에 여러분들은 소공시안에 보면은 구현은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발, 코딩. 예, 이렇게 해서 순서 기억하시고, 특히 얘는 순서 물어볼 때 저 개념 논리 물리를 갖고 물어봐요. 예, 저 각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니까, 가끔 나오는 것은 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암기하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다 암기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들면 이만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암기를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자, 넘어와서 이제 개처관계 모델이 있죠. 그래서 개처관계 모델은 ERD잖아요. ERD. 앞서 하면은 이렇게 되죠. ERD 아까. 네. 그래서 개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직사각형.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소공에서도 DFD 배운다면 DFD 비슷한 게 DFD라고 해요. DFD가 있어요. 비슷한 게. 비슷한 얘기야. 거기 사각형도 개체 똑같아요. 그 DFD에서도 어차피. 타원은 다르요. 타원은 속성인데 얘에서는 프로세스가 속성이었었죠. 거기서는 좀 다르죠. 개체는 똑같아요. 개체는 직사각형. 속성이 있고요. 속성. 개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 속성. 네, 속성이 이게 칼럼이야, 칼럼. 칼럼 되는 거고. 또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고 있잖아요. 추상화, 개념화. 네, 개념화한다는 얘기는 추상화. 개념화한다는 얘기는 추상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앞에서 있지만 이걸 관계니까 관계, 1대1 관계, 1대 n 관계, 그 다음에 다대 다 관계. 네? 이게 다. 근데 이제 다. 마늘 다. 네? 마늘 다. 네, 이런 뜻이에요. 자, 타원이나 또 원이에요. 원이나 상관없어요. 타원 또는 원. 타원 또는 원의 속성이죠. 열. 칼럼. 자, 말은 뭐 관계. 선이죠. 선이 링크야. 책에 보면 링크라 되죠. 링크지, 링크. 이 링크하고 이건 관계 없는 거예요. 반대말은 아니지만 관계 없는 거야. 뭐하고?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화살표죠, 화살표. 화살표는 머리 꼬리 있는 거예요. 선부는 머리 꼬리가 없죠. 예, 얘는 머리 꼬리가 있다고. 에로우라고 만드는 거야. 에로우는 화살표죠. 화살표는 머리 꼬리가 있다고. 예, 선분 링크는 그런 거 없죠. 선부는 머리 꼬리라는 개념이 없죠. 주의하셔야 돼요. 구성요소 할 때 다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죠? 이렇게. 이론서에. 예, 이거 추상화 시킨 거 아니야. 아까쯤에는 추장한테 학교 세우려는데, 그래서 그냥 추장을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이렇게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추상화. 예. 그래서 이제 1대 n 관계. n 대 m 관계. 그 다음에 관계도 어때요? 관계도 속성 포함할 수 있죠? 주의하셔야 돼요. 관계도 속성. 관계와 관계를 결합할 수 없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를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예, 관계와 관계를 관계 맺을 수는 없다. 예,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ERD에서 밑줄 가 있는 게 뭐예요? 밑줄 가져 있는 게 기본 키죠. 예, 밑줄 가져 있는 게 기본 키. 밑줄. 교수는 교수부랑 기본 키.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확장 ERD가 올해 계획 문제 아닙니까? 그죠? 계획 문제에서. 그래서 계획 문제 제가 이게 지금 경찰청하고 교육청만 나왔거든. 그래서 뭐 전산직이나 계획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다고. 이거 맞힌 학생이요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제가 그거 오답률 분석해서 카페에다 올려놨잖아요. 보세요. 10몇 프로밖에 안 돼. 응. 그러니까 이게 16%밖에 프로밖에 안 되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이미 기출문제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문제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 경찰청 문제하고 교육청 문제. 근데 이거를 그것도 안 풀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10명 중에 이제는 한 명밖에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 다 풀 줄 알고 이래도 이해할 수 있어도 기출문제집에 있는 게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 그럼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장 ERD는 왜 확장 ERD냐면 이게 속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속성. 이게 개체였었죠? 개체. 이게 속성이잖아요. 개체를 구성하는 속성. 근데 여기 검은 게 이제 기본키란 말이에요. 검은 게 기본키인데 이게 두 개 겹쳤잖아요. 복합키란 말이에요. 두 개. 이 두 개가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기본키라는 거죠. 복합키. 네. 두 개 합쳐진 거를 우리가 복합키라고 그래요. 복합. 복합키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합성키. 똑같은 말이에요. 복합키, 합성키. 복합 합성키가 아니라 기본키인 경우는 이렇게 선으로 그어가지고 있는 두 개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검게 칠하는 거죠. 이렇게. 복합키, 복합식 표현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바꿔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앞에 있는 게 최소 대응수.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 관계가 있으려면 최소한 한 명 존재해야 돼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주를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n 최대 대응수. 그래서 확장 ERD는 이런 게 있다고. 앞에서 얘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 일반 ERD는 뭐 그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잖아요. 1대 n, 뭐 그냥 1대 n만 있지 1부터 뭐 n까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게 포함된 게 여기서 말하는 확장 ERD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대 대응수, 최대 대응수 여기 똑같이 최대 대응수. 최대 대응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 최대 대응수죠. 뒤에 있는 거. 그럼 얘가 일반 ER 바꿀 때 이번 시험도 이제 쉬웠던 게 뭐냐면 단지 1대1 냈단 말이야. 근데 과거 그 경찰청 문제 보면 이렇게 내요. 확장 ERD. 그럼 이거를 일로 가야 될게. 일반 ERD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고 M. 이쪽으로 와서 N. 이렇게 바꿔내야 된다고. 이게 만약에 1대1이다. 1대1. 그러면은 엉뚱값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는 그나마 쉬운 거야. 나중에 규칙 시간 풀어드리겠지만 이 확장 ERD인 데가 1대1이야? 그럼 1이 1로 올 거 아니에요? 응. n 1로 오고. 그렇게 일반 ERD로. 이렇게 바꾸면은 일반 ERD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바꿀 수 있어요. 테이블로. 응? 다가 일로 가는 거야. 다가 이쪽으로. 다 쪽. 이쪽이 최대 대응수 쪽. 이쪽 일로 가는 거야. 응. 다되다니까 이거는 뭐 뒤에서 이제는 바꾸는 방법이 있죠. 바꾸는 방법 알아야 된다. 바꾸는 방법. 그런데 이미 다 바꾸는 상태에서 이런 일반 ERD를 가지고 문제를 했기 때문에 계리직은 그나마 쉬운 건데도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면 뭐 맞출 사람 별로 없겠네요. 그럼. 근데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기출집에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는 또 적중해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했었어요. 기출에 있는 게 뭐 공개되어 있는 거 다 들어있지만 비공개되어 있는 거 다 들어있지 않거든. 자, 이제 1대1 관계에 있는 거죠. 1대1 관계. 1대1 관계에 있으면 지금 뭐 관계 DB죠? 테이블로 바꾼다는 얘기야. 테이블로. 그럼 이렇게 바꾸면은 학생 개체가 있고 사물함 개체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 학생 개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함 개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려주지 않아.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첫 문제에서. 그래서 사물함유는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봐봐요. 원래는 학번이 없었죠. 집어넣는다고 거기다가. 1대1일 때는 이 기본키를 이쪽에 외래키를 집어넣든가 또는 얘의 기본키를 일로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학번 이름 있고 사물함 번호 여기 들어있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용이라는 관계를 표현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뭐 오는지를 헷갈릴 수 있어요.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현실 세계를 개념화했죠? 여기까지는 잘해, 학생들이. 뭘 통해서? ERD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ERD 통해서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ERD 바꿨으니까 이 밸류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층이나 네트워크는 거의 안 쓴다니까? 관계 DB를 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관계 DB야. 이 테이블 이렇게 그리면 이게 관계 DB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관계 DB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를 안 그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첫 문제에서. 응? 그럼 이걸 보기, 이런 개념이라는 걸 상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사물함에, 사물함 번호, 사물함 기간, 사용기간, 학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학번을.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용이라는 관계 릴레이션을 별도로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규칙이야. 규칙.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복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중복 제거. 물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얘를 일로 집어넣든가. 그 집어넣게 되면 얘는 기본키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포린 키가 되는 거죠. 포린 키. 이런 관계. 이렇게 되면은 얘는 포린 키가 되는 거고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든 이 방법을 쓰든 둘 중 하나를 쓰면 돼요. 1대1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내. 왜? 둘 중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아는 사람이 아는 거지. 얘는 안 나왔거든요. 옛날 이거만 나왔어. 이거. 두 번째 거. 얘도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그럼 얘는 1대 N이잖아. 1대 N. 1대 다. 1대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다 쪽에 외래키를 심어줘야 돼. 얘를 이리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니까. 1대 N은 N 쪽에 외래키. 얘가 기본키면 밑줄이 기본키였잖아요. 이 기본키와 똑같은 애를 다른 테이블에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포린키가 되는 거예요. 포린키. 이 기본키를 다른 카드 릴레이션 다르잖아요. 카드라고 바꿨네. 카드가 되는 거니까 이 집어넣단 말이에요. 얘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1대 다일 때는 똑같이 있잖아요. 주민번호와 이름 똑같이 있잖아요. 테이블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 번호 한두 있는데 봐. 이게 원래 주민번호 없었잖아요. 그죠? 이 주민번호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어넣게 되면 이제는 뭐야?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키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키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관계 릴레이션을 별도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개념적 모델링에서 노르제 데이터 모델을 바꾼 거라며요. 그 노르제 데이터 모델인데 관계 모델을 줄 쓰는 거죠. 거의 우리가 관계 모델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있는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이거를 그냥 바꾸는 것만 암기하면은 이게 왜 바꾸는 건지 모르겠고 또 뭐 헷갈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는 공부할 때는 대중소 추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구체화시켜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 텍스트로 암기한다는 거는 저는 신기해.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테마식으로 뭐 이렇게 강의가 대부분의 강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보고 합격하는 친구들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보긴 그래. 추상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화를 시켜 여러분들이 그걸 이미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기억을 시키고 이 텍스트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중복을 최소화 물어보진 않았어. 그럼 왜 1대 N 관계에 있을 때 N 쪽에 외래키를 심어서 지금 관계
다시 말해서 발급이라는 관계 릴레이션 안 표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는 다대 다인 경우, 다대 다죠. 그런 경우는 얘를 표현해 줘야 돼. 다대 다인 경우는 관계 릴레이션 표현한다. 둘 다 포함한다. 둘 다 포함한다 되겠죠? 둘 다 포함한다는 얘기는 여기 기본부터 다 포함해야 돼요. 여기에. 물론 없잖아. 근데 수협변 릴레이션 여기 보면 4번도 있고 과목 코드도 있죠? 다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다대 다일 경우는 관계 릴레이션을 별도 표현하는데 이거 참여하는, 관계 참여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들을 다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암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지금 여러 번 나왔고 얘는 나왔어. 전산적에서. 근데 이제 1대1도 안 나왔지만 1대1도 뭐 사실 오늘 한쪽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쉽긴 하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아니라 여기 또 사용이라는 릴레이션을 가지고 문제 보기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1대1일 때는 사용이라는 릴레이션을 별도 만들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충분히 문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이 뭐 보통 그래직 같은 경우 60점대고 전산직은 70점 후반대 이렇게 되는데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자, 14로 와서요. 이제 놀저 데이터 모델. 놀저 모델하면은 그 세 개 떠올라야 돼. 네트워크 관계, 테이블 구조. 그러면은 그때는 주로 우리가 쓰는 게 관계 대입을 쓴다 했었죠. 그래서 관계 대입은 테이블. 다른 말 뭐라고 그래요?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릴레이션. 그 내부 상관관계 통해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행을 얘는 튜플이라고도 하고 이제 로우가 되는 거예요. 로우. 행. 그다음에 속성은 얘는 애트리뷰트라고도 하고 얘가 아까 칼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계층은 트리라만 알면 돼. 트리 구조. 부무자식 항상 1대1 관계. 네트워크는 그래프죠. 그래프 오너 멤버 이렇게 그래프다 이거 말면 돼요. 다른 거 내지를 않아. 거의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잘 보셔야겠죠. 얘를. 자, 그래서 관계 데이터 구조가 있는 그 시부에 나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챕터 3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릴레이션을 다루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있는 속성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릴레이션이 전체야. 속성이 지금 뭐예요? 4개죠.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트리뷰트. 자, 그 다음에 이제 튜플, 행이죠, 행. 튜플 행이 됐었어요. 행, 레코드라고도 하고. 속성 애트리뷰트 열이죠, 열. 컬럼이고. 가장 작은 누적 단위라고 했었고요. 그 도메인은 이런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 값들의 집합이에요. 자, 아까 좀 같은 타입은 뭐라고요? 타입은 유형, 형식 이런 뜻이죠. 타입은 유형, 형식. 그래서 타입이란 말 나오면 정수형이냐, 인티저냐, 캐릭터냐, 플로트냐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 시언어 보면 지금까지 이거 말고 타입 많이 있거든요. 이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인티형, 캐릭터형, 플로트형. 시언어. 언어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무리 특강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애트리뷰트를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이어야 돼. 정수형은 정수형끼리, 캐릭터 문자형은 문자형끼리. 아까 말한 정수형. 얘는 문자형. 얘는 실수형.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차수는 하나 릴레이션에 정의된 애트리뷰트 개수. 애트리뷰트가 뭐예요? 열의 수죠, 열의 수. 칼럼의 수. 그럼 여기서 칼럼 수 몇 개입니까? 옆에 있는 그림에서 디그리는 4가 되겠죠, 4. 이렇게 보시면 답이 되는 거고.
카드널 트렌즈는 행의수죠, 행의수. 튜플의 개수, 행의수, 로우의 개수. 그럼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행의수는 몇 개예요? 5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5개. 그래서 이제 그거 뭐 그런 것도 나왔었고요. 이게 봐봐, 이게 도메인이에요. 인티저로 쓴다는 거죠, 인티저. 이름은 뭐 DSNO 이렇게 도메인. 근데 크게 없지만 크기가 적어져요. 5바이트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학번이 있지만 다른 테이블에서 쓸 수 있어요, 얘를. 도메인 갖다가. 그 도메인의 역할 이름을 하는 거는 하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티저로 5바이트 썼어. 똑같죠, 이거고. 그죠? 그래서 도메인은 중복될 수 있어요. 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의 릴레이션에 하나의 도메인만 존재한다. 틀려요. 네, 하나의 릴레이션, 하나의 릴레이션이잖아요. 도메인은 중복될 수 있죠. 그렇지만 도메인의 역할 이름 오는 게 얘는 학번이고 이 도메인의 역할 이름 오는 건 학년이잖아요. 중복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원자성, 원자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값. 네. 도메인은 원자값 속성 만들어야 돼요. 원자값. 네. 그런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튜플 릴레이션의 특징이 있는데 튜플 좀 맞지만 튜플이 생겼었죠. 똑같은 게 없죠. 유일성. 그다음에 튜플의 무순서성. 이거 보면 순서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순서 보세요. 얘는 백이 앞에 있고 나연목이 뒤에 있고 아니죠. 기억 장소에는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순서임이 없다. 무순서성. 애트리뷰트도 그래. 애트리뷰트는 이 순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서임이 없죠. 얘가 뭐 끝에 있고 얘가 뭐 왼쪽에 있고 이런 의미 아니라고. 그럼 얘들은 알겠어. 그럼 얘도 이제 유일성이라고 해석하잖아. 원자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튜플은 유일해야 된다. 애트리뷰트 유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다라고 하지 않고 원자성이라고 해요. 원자성. 그래서 모든 애트리뷰트 값의 원자값 달라야 돼요. 그럼 아까도 했지만 이 원자값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도메인의 역할 이름을 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지. 도메인은 어때?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런 원자값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트리뷰트는 뭐 유일성이라고 하지 않고 원자성, 원자성 이렇게 말한다. 왜? 도메인은 하나 릴레이션에 동일한 도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원자성이라고 해서 표현을 한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일정규형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규형. 그러니까 모든 릴레이션의 모든 애트리뷰트는 원자값이 된다. 원자성 속성을 만족한다. 이러면 일정규형이 나오잖아요. 일정규형. 좀 더 정규형 보겠지만 그거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얘도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키의 종류가 있는데요. 얘도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자, 후보키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 후보키. 유일성과 최소성. 여기서 여러분들 후보키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유일성과 최소성? 학번 되나요? 학번만도 되죠. 후보키 될 수 있어요. 하나. 이름만도 되나요? 네, 동일 이름 없네. 이건 안 되죠. 4학년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되죠? 학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두 개인가요? 후보키가? 이렇게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학번 이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최소성 만족 못 하잖아. 최소성을. 응? 최소성을. 그러면 이건 안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는 되나? 이렇게? 이름, 학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만 가지고도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되잖아요. 유일성이. 최소성이라는 얘기는 구분을 하기 위한 이런 뜻이에요. 구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구분되는데 왜 이걸 같이 해요? 안 돼. 최소성 만족 못하죠? 이거 찾는 문제 나왔다니까. 첫 문제에서. 네? 자, 이거 봐봐. 그럼 이건 돼야 안 돼? 이렇게. 학년과 학과. 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똑같은 게 또 있잖아요. 4학년. 이게 만약 3학년이라면. 이게 3학년이라면 돼요. 네? 3, 3 두 개 있어서 혼자는 안 돼. 컴퓨터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혼자는. 근데 이 두 개는 합쳐져서도 후보기 될 수 있어요. 왜?
4 컴퓨터, 3 전기, 1 컴퓨터, 3 컴퓨터, 2 상공 이랬잖아요. 다 꼽으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3이라면 그렇다. 3이라면 3이라고 하면은 이 자체에 3, 3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3, 3이 있으니까 혼자는 안 돼. 컴퓨터 있으니까 혼자는 호흡기가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개를 결합을 시켰더니 4 컴퓨터, 3 컴퓨터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호흡기 된다고. 네. 그래서 과거에 문제 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고 호흡기 몇 개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합쳐서 3개 이 되는 거죠. 만약에 3이라면. 아시겠죠? 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호흡기라는 것은 이게 유일성, 아시겠죠? 최소성의 의미가 구별되는 건데 구별되는. 이미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구별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죠. 이미 다 구별되는데 여기서 이름만 가지고도 구별되는데 왜 이거 묶을 거예요? 그럼 최소성이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가 아닌 거예요. 묶으면. 그래서 그중 하나를 키로 선택해서 거기에는 기본 키 누가 DBA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호흡기 셋 중에서 호흡기 3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기본 키로 했어. 그럼 나머지 아까 3 했을 때 나머지 이제 호흡기들은 뭐예요? 언제든지 기본 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면은 얘도 얼터네이트 키, 이 두 개도 얼터네이트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호흡키 중에서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키를 우리가 대체 키, 언제든지 기본 키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 키고요. 슈퍼키는 유일성 같지만은 최소성 묶는다. 아까 그러면 이거 슈퍼키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뭐예요? 슈퍼키는 돼요. 유일성 만족하죠, 유일성. 근데 뭐야? 최소성 만족 못하죠? 네, 최소성 이것만 가지고 최소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왜 묶어? 그래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것은 이 처음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놓고 얘는 후보키에 해당된다. 틀려요. 이렇게 묶어놓고 얘는 슈퍼키가 해당된다. 이러면 맞는 거죠. 네, 슈퍼키는 유일성만 만져보면 돼.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해도 되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암기할 때도 이렇게 유일성, 최소성 순서대로 암기하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아셨죠? 유일성, 최소성, 유일성만 만져보면 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했을 때 슈퍼키를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겠어요.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외래키라는 것은 아까 이제 외래키 관계 했는데 R과 S에서는 어떤 속성 A가 S의 기본키가 될 때 말이 어려운데 이제는 기본키 외래키 관계는 앞에서도 뭐 이렇게 했었죠. 요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지금 보면은 1대 N일 때 이쪽 집어넣죠. 이쪽에는 원래 없었죠. 얘가 이 키를 이쪽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뭐예요? 여기에 있는 집어넣어서 하나를 얘 집어넣었죠? 얘는 외래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기본키야. 프라이머리 키. 네. 그럼 얘는 이가 아닌 얘는 공유한단 말이에요. 공유. 얘가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공유. 얘가 얘는 뭐 부모키라면 얘는 자식키가 되는 거죠. 공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키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어. 네. 참조하지만 아직 참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자원을 현재 참조는 하고 있지만 그거를 참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막말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건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을 줬다. 그때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위 개념인 기본키가 갖고 있는 거를 얘가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래키는 항상 기본키를 참조해야 돼. 참조. 그래서 이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참조 무결성. 참조하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키만 갖고 와야 돼. 근데 이거 갖고 있는 키 중에서 마음에 안 들어. 안 가져올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널일 수 있어요. 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부모 자식이라면 부모 자식. 프라이머리 키와 외래키 관계는 부모 자식이에요. 항상 부모를 참조하겠죠.
예? 예. 여러분들도 뭐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계속 처음에는 그렇죠. 뭐 부모를 좀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는 지나고 보면 어차피 내가 진짜 부모님을 많이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참조를 하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일부 다 참조하지만 다 갖고 오진 않죠. 부모의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오진 않잖아요. 예, 아닌 경우도 있다고. 너릴 수도 있다. 근데 너리면 안 돼요. 기본 키는 너리면 안 된다. 왜? 기본 키를 통해서 나머지 애들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키를 통해서 나머지 애트리뷰트 접근하기 때문에 기본 키가 너리면은 기준 키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난민들 봐봐. 지금 아프리카 난민들. 저기 뭐 이디오피아 이런 애들. 그래도 어떻게 지금 어때요? 90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 타고 떠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응?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부터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기도 기본 키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라고. 대한민국, 서울, 뭐 여러분 상고, 노량진 이렇게. 예? 대한민국, 뭐 예를 들어 경상남도, 뭐 진해, 뭐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는 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해서 언더라인 기본 키죠? 기본 키가 기준 키가 돼요, 기준. 이 모든 애트리뷰트 더 있다 쳐봐. 모든 애트리뷰트의 기준이 된다, 기준. 자,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나 개체 무결성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있죠? 기본 키 이렇게 관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무결성 보면은 개체 무결성. 기본 키는 호분 기준 선정을 하는데 너릴 수 없다. 왜? 기준이 되는 키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떨까요? 응? 나라가 없으면? 응, 없으면은 뭐 어디든 떠돌겠죠. 그래서 너리면 안 된다. 너릴 수 없다. 얘를 기준으로 찾아가니까 이런 뜻이야. 봐봐요.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이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DBA인데 얘를 프라이머리 크랬어. 이거 통해서 찾아가고 이러는 거라고 컴퓨터는 이렇게. 그 기준이 널이야. 널이면 박종원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널이면은 없는데 없는 걸 통해서 어떻게 찾아가요? 널이면 아직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뜻이거든요. 널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널. 널도 나머지 처음 나왔어, 널. 이것도 제가 이거 모사 만들어낸 거 있었거든. 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값이고, 얘는 거짓으로 표현해요, 거짓. 참이 아니라 거짓. 없는 거니까. 널. 그래서 얘는 스페이스도 아니고 제로도 아니에요. 응? 널은 그냥 값을 집어넣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여기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 널이죠. 그죠? 누구나 언제든지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이 값이 공백입니까? 아니면 제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스페이스도 아니고 제로도 아니에요. 그냥 값을 안 집어넣을 뿐이야. 스페이스바 쳐봐.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 값이 있으니까 공백이 생기죠. 제로 치면은 0 집어넣으면 0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같지 않다고요. 나왔어. 거짓을 완주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값.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체 무결성이라는 얘기에서는 기본 키는 너릴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후보키 중에 하나를 선정한 키다. 참조 무결성은 이렇게 값은 널릴 수 있는 거죠. 아직 참조 안 했을 뿐이에요. 내가 부모 자원이 있는데 부모 갖고 있는 자원을 안 갖다 쓴 거죠. 안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 없으면. 널리거나 참조 릴레이션은 기본 키 참조해야 돼, 반드시. 네, 기본 키를 참조해야 된다. 릴레이션을 참조할 수 없는 외래 키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본 키에 없는 키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부모 자원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없는 부모 자원을 쓸 수는 없죠. 그런 얘기고, 도메인 무결성. 특정 속성값이고 속성이 정의된 도메인 속성값이 된다. 아까 원자값. 이 얘기는 뭐라고요? 도메인은 뭐라고요? 원자값이어야 돼, 원자값. 원자성. 그러면 일정기형을 만져본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할게요.